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유죄 선고해서 전과자가 대학생은 됐죠. 이를 비판하면서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신전대협의 대자보입니다. 신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붙인 대자보인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라는 글을 인용했고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 판결이라며 문재인 독재 정권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를 했는데 저 사진은 방송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이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하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 대자보, 지금 보시는 이 대자보를 만들었고요. 420여 개 대학교에 5,000장의 이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23일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인 25세 청년에게 이게 건조물 침입죄라는 다소 논란이 있는 항목으로 유죄를 선고해서 이 대학생은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대자보 붙였다고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느냐라며 신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옛날 그 전대협을 풍자하는 신전대협이죠. 어제부터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5,000장의 대자보를 부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 대자보 내용입니다. 인권과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다. 우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대자보를 게시한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 변호무 변호사님, 그 대자보를 붙였던, 당국대에 붙였던 그 청년에게 이 전과를 만든 것, 그거를 기소한 경찰과 검찰, 그거를 유죄 판결한 법원을 향해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거세요. 특히 지금 뭐 신전대협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건조물 침입죄를 주고 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당구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뭐 화장실 가서 몰카를 찍어야지 아니면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아무리 주인이 당연히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로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상당히 자유로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 간에 서로 논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도 아니고 대자보를 붙였다 그래서 당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문 대통령이 잘못했다. 무리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중에 반대는 학생들은 거기다 반대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러이러한 의견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됐다고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의 공유안이 이루어지고 사상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이 대학의 캠퍼스 내 문화라고 보인다면 과연 이것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해가지고 건조물 침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대학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1심 판사라든가 수사기관들이 판결을 적용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항소심 내지 대법원 가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심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 50만 원 벌금 한 거 갖고 뭘 이렇게 이래? 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법원 판례에서 그러한 선례가 남는다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차라리 관둬버리지. 괜히 항소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1000만 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50만 원 내고 대통령 욕 한 번 하고 진짜 너무하다. 욕 한 번은 끝나겠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선례 자체가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돼버리면서 경찰들은 또 이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으니까 또 기소를 하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이 판결대로라면 지금 5,000장을 붙이겠다고 하잖아요. 네. 5,000장을 몇 명이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420여 개 대학교에 붙인다고 하니까 한 대학마다 한 명씩을 한다고 가정하면 420여 명의 대학생에게 이 판결대로라면 똑같이 다 건조물 침입죄로 50만 원씩의 어떤 전과가 내려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물론 이제 가설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사견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만약 신전대협에서 전국 대학교에 붙여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것은 권정월 취입죄가 성립되는 걸 알면서도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갖췄죠. 범죄단체 조직죄다,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로? 예, 그렇죠. 극단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란다면, 만약 경찰에서 과잉 충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검찰에서 과잉 충성하겠다, 과잉 심기 경호를 하겠다 한다라면, 이거 법원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구조 취지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신전대협에서 이제 420개 대학교에 다 붙인다고 한다더라. 이 조직 자체가 범죄단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니까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겠느냐, 구속 기소해야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구속해야겠네. 예, 박정환 대변인, 저는 당국대 관계자가 재판에 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데 이게 재판할 거리가 되느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지금 42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과연 1심 판결 봤잖아요. 이제 42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할지도 좀 궁금해요. 당국대 천안 캠퍼스 관계자처럼 이게 재판거리냐, 이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학생들을 옹호할지, 아니면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본인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도 뭐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이 법정에서 당국대 관계자가 김 씨를 신고한 적도 없고 처벌을 원치도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게 건조물 침입죄라는 제목으로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대잡을 붙였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런 걸 갖고 판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느닷없이 건조물 침입죄로 이거를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실형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라고 쓰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국가원수 모독죄, 대통령 모독죄구나라고 읽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게 뭐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문제보다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거의 당국대의 학교 시설하고 이런 거 담당하는 이제 과장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언론과 법정에서 경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뭐 알려달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신고나 고소 고발이 아니라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려줬더니 자기들이 일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했다. 그럼 그 업무 협조를 하는 경찰이 누구겠어요? 보통 정보 관련된 이제 경찰들이에요. 예. 그럼 정보, 보안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이 이제 평소 이제 주요 기관들 다니면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또 하면 이게 실적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별로 진도가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우려됐어요. 사실 이 건을 보면서 그 정보 경찰들이 지금도 뭐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보통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자할 때는 별일 없으십니까? 예. 불편한 일 없으십니까? 아, 요새 뭐 누가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하고 맞아요.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많이 오시거든요. 예.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신전대협 대자보에는 물론 이게 1심 재판부 판사의 판결일 뿐이고, 이걸 뭐 정권 차원의 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이 있는데, 전대협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할 이게 요소는 아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학교 측에서는 그 사내 규칙이 있잖아요. 게시판을 붙일 수 있는 자보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도 뭐 그럼 자유롭게 해가지고 뭐 민주당 뭐 이렇게 개인적인 걸 하더라도 내용적인 걸 지금 문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그 내용도 저는 뭐 특별히 동의하진 않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 주최 측에서는 학생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걸로 절차대로 붙이겠다. 대자보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절차, 지금 즉 얘기했던 것은 게시판에 아무나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자유하고 무관된 거잖아요. 근데 학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게 이렇게 한번 그 처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걸 덥석이라기보다는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을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나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런 거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저는 그 주최 측에서 좀 절차를 좀 확인해서 하면 거의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예. 뭐 덥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덥석이라기보다는 예.
경찰이 잘못했다 이거. 아니 경찰이 좀 과잉해서 이걸 과잉했다. 너무 법적인 잣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조제 침입죄로 한 것이죠. 서부대 말씀도 맞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절차나 신고나 그 문제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건 거고요. 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뭐 경찰이 할 건 아니죠, 법원도. 자, 뭐 두 사람의 견해가 이렇고요. 이재민 기자는 대학 때 뭐 대자보 좀 붙이 모범생이 안 붙여보고 뭐.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권위주의 전 정부 때 대자보 유인물 처벌했죠. 근데 처벌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이제 긴급조치 위반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 발상으로 등장했던 것들로 해서 처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걸 처벌할 법이 없으니 건조물 침입죄라는 아주 희한한 죄를 더 씌운 게 이제 문제 논란이 되는 거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지금 5,000장을 더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오히려 지금 억압에 대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는 거고, 제목 자체도 타는 목마름이며 민주주의 만세 이런 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운동권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마다 이제 가장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말이거든요. 그런 걸 인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또 이것도 하나의 풍자인데 이번에 또 풍자와 어떤 그런 걸 이제 풍자를 섞은 대자보를 또 한번 처벌할 거냐,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 중요한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떤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